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수는 보합권에 묶여 있습니다만 종목들의 패턴은 굉장히 다릅니다. 요즘에 뉴스가 나오면은 급등락하는 흐름이 연출되면서 오늘도 뚜렷하네요. 네, 종목장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흥국화재 우선주가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본주와 함께 나란히 랭킹되면서 거래 많이 붙으면서 오늘 시세 연출되고 있는 쪽이고요. 정치 테마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매매, 트레이딩 다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동원금속, 이재명 관련주가 현재 시간 보시면은 아침부터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 전면에 나서고 있고요. 동원금속의 주가는 14.8% 상승, 주가는 2,090원 단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도 오늘 주가 좋네요. 두 자리 있을 때 급등 연출되고 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권도 보시겠습니다. 네, 상승하고 있는 쪽에서는 그린케미칼 올라오는데 이 종목이 장중에 17%까지 올라오기도 하면서 거의 신고가에 근접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꽤 길게 연속성을 가져가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그린케미칼 오늘도 시세 내주고 있는 상태고요.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테마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선주가 조금 더 탄력이 좋은 모습 6.9% 올라갑니다. 어제는 신세계그룹주들이 강했다면 그 매기가 오늘은 이쪽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데요. 풍산홀딩스가 좋습니다. 유진 회장이 이번에 다음 달 20일에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침에는 굉장히 강하게 주가 반응했습니다만은 윗꼬리를 달고 있는 패턴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구간의 상승폭이 약화되면서 5.7%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정치 테마주 안에서 힙이 엇갈리는데 대권의 뜻이 없다고 선을 좀 그었죠. 네, 우원시그장 관련주들 오늘도 약세입니다. 대원전선 우선주가 12% 넘어가는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듯이 오늘 풍산 쪽으로 매기가 가고 신세계그룹 쪽에서 자금 빠져나오게 되면서 정용진 회장 효과는 하루짜리 좀 그치고 있는 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신세계푸드의 주가가 8.7% 내림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오늘 좋지가 못한 상태고 대원전선과 함께 오늘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 우원시그장 테마주들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SG글로벌은 김동연 지사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가는 3,900원 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빠지는 종목들 보시면 SBS가 오늘 약하고 최대 주주가 TI홀딩스입니다. 어제 SBS가 넷플릭스 관련된 계약건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강했는데 SBS가 지금 3거래일 만에 반락하고 있고요. TI홀딩스도 주가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했는데 이쪽도 차익 매우 출회가 되는데요. HJ중공업의 주가는 6,380원, 4% 넘어가는 약한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종목 장세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모멘텀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장세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흐름들은 일단은 1월 달에도 이어질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상승의 이유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이 저가 매력도가 발휘가 될 수 있는 구간에 도달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까지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다만 오늘까지 반등이 나온 듯 하다가 살짝은 또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내일 크리스마스 연휴이기 때문에 또 쉬는 날을 앞두고서 약간의 또 이제 눈치 보기 장세 진행이 되고 있는 듯 보여지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박스권 구간을 좀 탈피를 하려면 시장에서 확실한 상승 트리거가 일단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승 트리거가 여전히 부재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바닥권에서 그냥 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서 매수가 되는 것이 아닌 확실하게 무언가가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이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이제 오늘 약간의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한번 보자면 이수페타시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또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지금 금감원이 다시 한번 정정신고서를 또 반려를 했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하락과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어떤 기업적인 내용보다는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원래 우리 예전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무분별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이제 제동된 적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뭐 시장에서 이제는 투자들이 워낙에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투자들이 워낙에 많이 똑똑해졌고, 우리 국장에서도 뭐 그렇겠지만 사실 또 해외 투자라는 대체제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신뢰도를 갖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또 이제 주가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죠. 주식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 유상증자를 강행을 하겠다가 사측의 입장인 거고, 지금 이제 또 다시 한번 금감원에서 또 반려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건데,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접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좋지 않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 원 구간에 또 강력한 매물 구간이 존재하죠. 일전에 유상증자 이야기가 터지기 전에 바닥권에 워낙에 확실하게 잡혀줬었던 구간이 이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이 또 저항 구간이 돼버린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3만 원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매물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이 어찌됐든 또 이제 뭐 정정신고서가 반려가 됐다라는 부분인 건데, 사실 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3개월 이내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저번 달에 또 발의가 됐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유상증자에 대한 건이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를 강행을 하든 혹은 이제 그렇지 않던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어느 정도 이 구간을 좀 소화해줄 만한 그런 수급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전히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3만 원 근처 구간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그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상증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서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1차적인 대응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어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 제외하고서는 사실 그렇게 또 크게 많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현재 대형주들이 워낙에 시장이 박스권 종목 장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력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조선주 제외하고서는 크게 접근할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것이 지금 방산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또 이야기가 하나 나왔죠. 지금 미국이 방위비를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증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방산 기업들의 또 추가적으로 상당히 이목이 다시 한번 이제 쏠리는 그런 또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하나 시스템이 또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약간 고개를 돌려주는 이러한 이 움직임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기울여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트럼프 취임식 초청 소식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빠르게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방산주들이 상당히 또 이제 조정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 대한 기대감은 또 슬슬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 저가 매력도를 가져가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시스템이 어제 갑자기 고개를 틀어주는 수급이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 먼저 차례로 해서 방산주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슬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방위비 증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가오는 1월 달, 일단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연휴이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이번 주에 돌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한번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대형주 단에서는 조선주,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반응이 나오고 있는 방산주 정도 하면 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또 하락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이즈가 참 많은 종목인데 이 수페타시스는 일단 유증과 관련된 뭐가 확실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3만 원을 상단으로 한 박스권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섹터 언급해 주시는데 조선, 방산, 눌려있는 종목들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현대 ADM이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 암줄기 세포를 타깃으로 하는 항암제 효능이 입증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 지켜냅니다. 워낙에 시총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어가지고 뉴스에 굉장히 반응하는 속도와 강도가 좀 빠르다는 느낌이 있네요. 1,700원 단 위치하고 있고요. 지니틱스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설계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도 강하게 튀어오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머큐리 같은 경우도 뉴스가 있었는데요. 북미양 무선 공유기가 플럼 OS를 획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내년부터 미국 통신업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많이 튀어오르고 있고요. 캠트로스가 오늘도 시세를 좀 가져갑니다. 이 종목 오늘 강한 모습 18%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파인테크닉스 눌려있던 소부장단의 반도체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장중에 상하가 근처까지도 파인테크닉스가 갔습니다. 현재 구간의 윗골이 조금 달면서요. 1,011원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보시면은 파이넴텍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에이럭스, 클로봇, 노건 CNI, UTI 올라오는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사이즈가 작은 종목군도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쪽 보실까요?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고점권의 종목들이 매물 소화 중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티스트의 스튜디오가 되겠는데요. 전일에 신고가 찍고 오늘 반락하고 있습니다. 26일에 오징어 게임 2 개봉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세일온이 벌써 된 걸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주가는 23,200원 위치하고 있고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같이 또 주가 조정받습니다. SN에너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캐리어 주가도 오늘 약한데요. 10% 넘어가는 하락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순위 보시면은 온코크로스가 또 오늘 주가 약한 움직임이고요. 뉴가 또 빠집니다. 그동안에 좀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강하게 올라왔는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뉴스를 조금 이미 한 차례 소화했던 종목들이 빠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사이토젠도 오늘 주가 약한 모습이네요. 4,875원권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특징 잡아주시죠. 네, 일단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머스크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쪽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캠트로스나 혹은 이제 에코바이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린 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트럼프 최측근들이 탄소 포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캠트로스 포함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받아주고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오늘 정도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오늘로써 이제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워낙에 또 이제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좀 두터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볼만 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슬슬 두터운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슬슬 이제 이 구간에서 약간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생각을 해야 할 건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수익권 확대를 노리시되 다만 이제 다음에 돌 수 있는 종목이 어디일까를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워낙에 순환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새롭게 순환해서 후발주자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후보군들을 우리가 뽑아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봤을 때 드론주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방산 쪽과는 또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뭐 에이럭스 지금 신고가 다시 한번 또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JC현 시스템도 오늘 약간의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섹터군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또 그 흩어져 있는 섹터군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환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결국에는 어떠한 섹터가 상승이 나올 때 쉬어가는 섹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섹터가 다시 한번 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후보군들을 뽑아놓고 현재 가고 있는 후보군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쉬어가는 후보군들 중에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최근에 뭐 드론주들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에이럭스가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마 후발주자로 뭐 네온테크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이 저는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드론주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이제 AI 쪽 한번 언급을 또 드렸었죠. 이스트 소프트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제 또 이제 언급 드리고 나서 상당히 또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AI 쪽도 뭐 계속해서 강조 드리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연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달 첫째 주까지 넘어가는 것도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AI 쪽들이 또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죠. 특히나 이스트 소프트는 어제 움직임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또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담는 그러한 그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 이제 또 연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도 연휴가 지금 또 이제 우리 증시가 월말에는 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1일, 1일 연속으로 잡혀 있어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번 주에 또 수급 담고 있는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1월 첫째 주에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지금 드론주들, 그 다음에 지금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스트 소프트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어제까지도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아줬기 때문에 이러면은 AI 종목군들도 굉장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대장주가 지금 이스트 소프트가 워낙에 물량을 크게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가능성은 굉장히 추가 급등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후발주자들도 지금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번 주에 지금 우리가 이제 담아놓을 후보군들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박스권 장세로 움직이는데 시장의 상승 트리거가 여전히 제한되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머스크 쪽에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 중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날 종목군들은 또 방향성이 지금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쪽에 현재 수급이 들어와 있는 뭐 드론이나 아니면 뭐 방산 그다음에 AI 쪽 계속해서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강조를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전문가님. 네, 다들 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통점 확인하셨을 겁니다. 드론과 AI, 방산, 조선 모두 다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 트레이딩 권역 안에 있는 쪽인데요. 메인으로 가져가시면서 12월까지 아니라요. 내년 1월까지도 쭉 이 호흡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얘기 들어봤네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